이런 격변기일수록 예. 격변기 속에서 살아남는 개발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리더십을 가지고 팀을 이끌어가는 능력도 개발자의 훌륭한 수양이고, 프론트엔드 개발자인데 나는 프로덕트 센스가 좋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유저들이 어떤 경험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서 AI가 할 수 있는 것들 이제 빼고 난 게 이제 자기의 밸류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단순히 코딩만 하는 개발자는 이제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AI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빅테크들의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현지에서 전해드립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현재 14년째 일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박기상입니다. 대표님, 실리콘밸리에서 인텔이랑 링크드인 이런 데서 거의 10년째 개발자로 일하시다가 창업하셨다가 잘 안 돼서 우버 기사까지 하셨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실리콘밸리 좀 창업 생태계나 좀 느끼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실리콘밸리에서 개발자로 일한 거 맞고요. 이제 이베이, 인텔, 링크드인 등에서 개발자로 일했고요. 네.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1인 사업자,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실리콘밸리 창업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무조건 어떻게 보면은 그 결과 위주다. 예, 결과와 실적 위주. 요즘은 좀 얘가 달라지긴 했는데, 팀이 워낙에 우수하고 투자가들과의 어떠한 그 신뢰를 많이 쌓으면은 네. 초기 투자 확보에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고 보면은 정부 지원금도 많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철저히 어떻게 보면은 그 제품과 팀의 역량, 실행 역량 이런 걸로 이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나가야 되는. 예, 그렇게 증명을 해 나가면은 그 대신에 리워드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보장이 되는. 그것이 대규모 투자로 이어지던 아니면 대규모 엑시스로 이어진지 간에 철저히 어떻게 보면 진짜 그 경제적, 캐피탈, 자본주의적 그런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주 극대화된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회사 클레임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현재 그 AI 스타트업들을 위한 페이먼트 회사 클레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시대 때 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이제 페이먼트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사스가 일정한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과금을 했다라고 보면은, 이제 AI 시대 때는 고객들이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지랑 비디오를 갖다가 생성해주는 회사다 그러면은 회사 측에서는 고객들이 그걸 요청할 때마다 자기네들도 GPU를 돌리든지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하든지 간에 이제 그 코스트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그러한 일정한 금액의 과금 정책이 효과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유세지 베이스 빌딩, 그래서 사용량에 따라서 과금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막상 이제 제대로 구현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크레딧이 차감되는 어떤 라지, 아니면은 고객들이 나중에 이걸 취소하려고 할 때 어떤 크레딧 보너스를 준다라든지 많은 것들이 이제 이거 변수 하나로 바뀌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막상 구현하려고 하면은 힘든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페이먼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대표님 최근에 AI 확산 이후에 이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이 좀 어떻게 바뀌고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는 대기업마저도 솔직히 개발자들이 코딩을 하는 개념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개발자들의 역할이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 개발자들이 직접 코딩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는 AI가 코딩을 잘 쓰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좀 더 가깝다. 그래, 예. 그래서 이거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제 작가들이 책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는 작가들이 책을 이제 어느 게 좋은 글인지 자기가 리뷰하는. 그냥 개발자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개발자가 갖춰야 될 어떠한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코드를 깨끗하게 이렇게 잘 쓰냐, 아니면 구조를 잘 짜냐. 이제 어떤 기술적인 것들은 이제 다 AI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완전하게 넘어가지 않은 회사도 있는데, 앞으로 향후 워낙에 모델이 점점 좋아지니까 6개월, 1년 안에 그런 회사들도 다 그렇게 넘어간다고 보는 게 맞죠. 개발자들이 이제 하는 일은 크게 이제 몇 가지는 알 수가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AI가 코드를 잘 쓸 수 있게 이거를 어떤 인스트럭션을 만든다라든지, 그럼 한국말로는 암묵지라고 그러죠. AI가 코드를 잘 쓸 수 있게 이제 세팅해주는 환경이 있거든요. 환경을 최적화시켜주는 거. 이제 그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개발자들이 단순히 코딩을 넘어서서 내가 이 코딩이 어떠한 그 비즈니스 임팩트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 기획에서부터 개발 그리고 결과를 매절해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이걸 개선시켜서 매출익을 KPI를 향상시킬 수 있을지 이거 전체를 고민하는 이제 시대로 가게 된 거죠. 그럼 예.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하시기에도 예. 개발자들의 해고율이 좀 높아진 편인가요? 불과 이제 뭐 4, 5년 전만 해도 개발자라고 하면은 큰 실력이 없어도 취직하기가 이제 수월했는데 이제 그런 건 전혀 없고 이제는 오히려 개발자들이 이제 자신의 어떠한 계속된 고용을 걱정해야 되고 그리고 회사들도 개발자 수를 줄이려고 이제 하는 어떤 그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는 솔직히 이게 진짜 개발자들이 해고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AI가 얼마나 이 중에서 많이 영향을 미쳤는지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 AI 영향이 예.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좀 갈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AI 때문에 회사가 예전에 10명이 필요한 거를 이제는 5명밖에 필요 없다. 아니면 2명밖에 필요 없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고용한다기보다 오히려 사람을 줄여가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자. 약간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어떠한 그 회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맞고요. 만약에 엔지니어가 5,000명이 필요했다. 근데 이게 아무리 A가 좋아져도 갑자기 5,000명에서 회사 시스템이 모두 다 사람에 맞춰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 여기서 5,000명이 아무리 AI가 좋았다고 그래도 5,000명이 뭐 이제 3,000명만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가면은 리스크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해고는 AI의 어떤 영향이 당연히 없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또 반대 의견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실제 AI라기보다는 회사들이 코로나 때 엔지니어들을 너무 많이 이제 그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때 오버하이어 된 거를 이제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그것도 있다고 그러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통계를 자료를 보니까 이제 다시 엔지니어 고용이 좀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굉장히 그 격동기 그 변화기에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일어나는 해고가 AI 때문에 회사가 정말 필요 없다 이렇게 결국엔 이렇게 가겠죠.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일어나는 현상 어떻게 보면 좀 격동기라서 딱 결론을 하나로 내리기엔 좀 뭐하고 다만 이제 미래가 그렇게 될 거냐라고 하면은 그래도 꽤 높은 확률로 그 개발자가 이제 수가 옛날만큼 필요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는 높은 확률을 맞을 것 같은데 그만큼 AI 회사도 많이 나올 테니까 또 다른 생태계의 개발자들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일단 두고 보자. 근데 지금은 뭐 AI 때문에 거의 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잡이 없어질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휩쓸리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격변기일수록 격변기 속에서 살아남는 개발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제 이걸 좀 포괄적으로 자신의 가치가 AI 시대 때 뭐냐 이거라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발자들은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킬들 중에 하나겠죠. 리더십을 가지고 팀을 이끌어가는 능력도 개발자의 훌륭한 수양이고 프론트엔드 개발자인데 뭐 나는 프로덕트 센스가 좋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유저들이 어떤 경험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서 AI가 할 수 있는 것들 이제 빼고 난 게 이제 자기의 밸류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단순히 코딩만 하는 개발자는 이제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코딩은 AI가 더 잘하니까 만약에 너가 가지고 있는 스킬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의 가치는 현저하게 낮아지는 게 사실이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기회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 코딩만 하고 막상 개발자들이 뭐 세일즈라든지 기획이라든지 디자인을 잘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AI가 생김으로써 개발자들이 이제 그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내가 기능이나 이런 걸 개발한다고 그랬을 때 잠재 공익을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인터뷰하는 것도 그것도 기술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이제 이거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보내서 그거를 매저를 해가지고 다시 향상시키고 막상 이 모든 과정에서 엔지니어들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중에서 가장 그래도 병목이 생기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구현하는 부분이거든요. 바이브 코딩 때문에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고 또 커지면 커질수록 그걸 또 빨리 구현하고 또 어떤 이런 아까 말한 암묵지 이런 걸 잘 만드는 사람도 아직까지 엔지니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위기랑 기회가 같이 있다고 보는 게 맞죠. 오히려 근데 이거는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개발자
하는 일 중에 AI가 하는 거를 뺀 거가 본인 거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는 근데 네, 이거는 같이. 모든 업에도 다 적용이 될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뭐 불과 이제 카피라이터 같은 경우에 네. 미국에는 이제 회사들 경우에 카피라이터가 꼭 있었거든요. 회사 뭐 마케팅 문구 어떻게 만들지 이런 거. 근데 정말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어요. 챗GPT 나오고 나서 이제 그런 거는 뭐 프리랜서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가 없고. 근데 이제 카피라이터가 단순히 그러니까 나는 멋진 문장, 아주 재미난 문장만 잘 만드는 카피라이터 그거 하나만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AI에 쉽게 대체가 되겠죠. 근데 카피라이터가 그 이상으로 나는 단순히 이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브랜딩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 회사는 뭐 이번 쿼터에는 어떠한 포지션으로 가가지고 이거를 매저하고 다음에는 어떠한 이제 내가 브랜딩 플랜을 가져가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내 카피라이터에 어떻게 이제 녹여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레퍼런스를 이제 봐야 될지, 성공 사례, 실패 사례 어떤 걸 봐야 될지, 이런 만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카피라이터 이상의 밸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게 맞죠. 예.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AI 개발자들의 그 생태계 그리고 이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쨌든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